안녕하세요. 보유플러스의 변미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아 숲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 짙어진 녹색의 나뭇잎이라는 주제로 최성희 원감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원감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수창이단 원감 최성희입니다. 저희 행복수창이단은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일 유아가 숲에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는 매일형 유아숲 체험원입니다. 네, 어, 여름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시게 될 텐데요. 여름 너무 더워서 어떻게 숲 활동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야외 활동이 어떤가요? 네, 여름철 저희 행복수창이단에서 이루어지는 숲놀이가 폭염 경보일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숲에서 오전 일과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름철 도시숲의 기온이 다른 높은 도심지의 표면 온도보다 최소 5도씨 이상 낮아 이곳에서 있는 동안 유아들은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아이들은 여름에도 신나게 숲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탈수 증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아가 수시로 물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또 교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 봄꽃이라는 주제로 한 놀이에 이어 여름 짙어진 녹색의 나뭇잎이란 주제로 누리과정 5개 영역과 연계한 숲놀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숲을 탐색하며 생김새가 서로 다른 나뭇잎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유아들과 함께 찾은 나뭇잎을 한 곳에 모아 내가 찾은 나뭇잎과 또 친구가 찾은 나뭇잎의 모양이 같은 것과 또 서로 다른 모양대로 분류하면서 나뭇잎을 관찰하며 도형 감각을 익히기도 했어요. 이때 유아가 발견한 나뭇잎을 유아들은 불가사리 모양의 단풍잎을 찾기도 했고요. 또 다른 유아는 줄기에 포도송이처럼 나뭇잎이 달린 아카시아 나뭇잎도 찾았어요. 또 다른 유아는 잎이 길쭉한 상수리 나뭇잎을 찾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네. 네, 보통 우리가 그 나뭇잎이라고 하면 상수리 나무잎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들이 있네요. 아이들이 굉장히 네, 좀 맞습니다. 즐거워하고 나뭇잎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도 깰 수 네.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유아들이 찾은 나뭇잎을 분류해 보니까 10개 이상의 생김새가 서로 다른 나뭇잎이 우리가 매일 가는 숲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들과 함께 나무들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고 또 여름철 나뭇잎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유아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숲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유아들과 함께 이름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교사는 사전에 우리 숲에 있는 나무를 조사해서 식물 카드를 만들어서 유아가 식물 카드를 보고 나뭇잎을 대조해 보면서 그 나뭇잎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매칭하는 작업도 했고요. 또 다른 식물 도감을 이용해서도 나무의 이름을 찾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은 나뭇잎을 관찰하면서 교사는 제시된 사진처럼 생김새는 서로 다르지만 나뭇잎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역할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후 교사는 나뭇잎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만져지는 촉감, 음. 또 크기별로도 분류해 보자고 놀이를 제안했습니다. 이와는 분류하는 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뭇잎의 앞면과 뒷면을 살펴보고
또 루페로 보이는 나뭇잎의 세모난 조직들을 보기도 하고 또 만졌을 때 느낌을 비교하면서 관찰을 하였는데요. 이때 유아는 잎이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사는 광합성 작용으로 햇빛을 더 많이 받는 나뭇잎 위쪽의 색깔이 더 진하다는 설명과 함께 나뭇잎의 광합성 활동은 여름철 떼약볕 아래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우리가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더 넓게 지구별의 푸르게 만드는 동시에 또 곤충과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광합성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인데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나뭇잎을 현미경으로 루페로 이제 관찰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아이들이 좀 이해가 좀 잘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나뭇잎을 관찰하면서 나뭇잎의 앞면과 뒷면의 차이가, 색깔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활용해서 놀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놀이 방법은 앞면과 뒷면을 섞어 놓은 나뭇잎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제한 시간 내에 한 팀은 뒷면의 나뭇잎을 앞면으로 뒤집고 또 다른 팀은 앞면의 나뭇잎을 뒷면으로 뒤집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 내에 어느 편이 더 많이 나뭇잎을 뒤집느냐는 게임을 통해서 놀이가 끝난 뒤에 더 많이 뒤집은 팀과 또 더 적게 뒤집은 팀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서로 격려하는 놀이로 되었었고요. 이때 이제 교사는 나뭇잎의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나 질감이 확연하게 다른 면적이 넓은 나뭇잎을 제공하여 유아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단순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뒤집기만 네.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 촉감과 앞면과 뒷면의 다른 촉감과 그리고 색깔도 아까 광합성을 하니까 햇빛 받는 쪽의 색깔이 진하고 네, 받지 않은 네. 쪽은 연하고 이런 네. 어떤 미세한 색감의 차이도 아이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흥미있는 놀이였습니다. 어, 다음은 이때 나뭇잎을 가지고 놀면서 한 유아가 친구가 찾은 나뭇잎을 손으로 찢으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너무 속상했겠죠. 네. 그래서 이때 교사가 찢어진 나뭇잎으로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엇일까라고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찢어진 나뭇잎 조각을 원래 나뭇잎 모양으로 만드는 퍼즐 맞추기 놀이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뭇잎 퍼즐 맞추기 놀이에서 교사는 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나뭇잎의 조각 개수를 적게 또는 많게 제시하기도 하고 또 유아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서 나뭇잎 퍼즐을 마음대로 만들어 보면서 친구에게 제시하면서 놀이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는데 또 모든 아이들이 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네, 이게 이제 나뭇잎이 어쨌든 이렇게 이 놀이를 위해서는 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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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나뭇잎은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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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을 하는 네. 거죠. 네네. 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연에서 풍성한 자연물들은 사실 저희가 한두 개씩은 따서 놀이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인제 훼손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뭐 1-2개 정도에는 인제 여러분 인제 놀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 또한 나뭇잎에 그림 그리는 놀이는 유아가 아주 선호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유아들은 나뭇잎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숲놀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물을 활용하여 비구조화된 놀이를 할 수 있어서 또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은 아카시아 나뭇잎
앞면에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뒷면에는 친구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 어떤 친구의 얼굴인지 맞추는 놀이로 유아 스스로 만든 놀이예요. 참 창의적이죠. 네. 그리고 이게 작은 아카시아 잎에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아이 그 네네. 손을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릴 때 아이가 굉장히 그 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달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네.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네네. 그리고 친구의 평상시 표정을 잘 관찰한 대로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을 쓰고 또 그래서 네네. 얼굴만 보고 그림만 보고 또 이름을 맞춰 보고 하면 네네네. 아이들 간의 어떤 사회 관계에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혹시 이 맞아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네. 친구가 그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나 아니야." 네네. 막 이렇게 하는 네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재미로 하는 놀이고 또 그 네. 상대편에 인제 친구가 "그러면 너도 친구의 얼굴을 한번 그려 네. 보자."라고 하면서 또 음.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진은 나뭇잎에 눈, 코, 입을 구멍을 내서 또 음. 그 외에 다른 여백에 머리를 그리고 해서 뭐 친구의 얼굴이라든지 내 얼굴 꾸미는 그런 활동을 해 봤고요. 마지막 사진은 물고기를 어. 그렸어요. 그 나뭇잎 그래서 모양하고 물고기 모양하고 좀 비슷한 면이 네네. 있어. 네네네. 그래서 유아는 물고기를 표현하면서 아빠와 함께 낚시했던 경험을 이야기도 했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만든 물고기로 낚시 놀이를 하면 어떨까?"라고 교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놀이가 계속 그래서 이어지네요. 네. 그죠? 예. 네네. 그래서 그다음 날 교사는 나뭇가지에 숲속에 있는 나뭇가지에 실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 음. 끝에 자석을 달았어요. 네. 그리고 유아가 만든 나뭇잎에는 클립을 끼워서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힘을 음. 이용해서 낚시 놀이를 하였습니다. 음. 그래서 자석과 나뭇잎에 끼워진 클립이 만났을 때 음. 낚시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석의 원리를 낚시놀이를 음. 하면서 음. 유아는 생활 속의 과학 지식도 경험할 수 있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 네. 놀이가 이게 계속 아이들의 생각과 또 교사의 제안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이제 네, 소리를 우리가 볼 맞습니다. 수 있었고요. 자, 네네. 궁금한 점은 지금 이제 여기에 물이 있는 어떤 작은 네네. 시냇물 같은 게 있을까요? 네네. 보실 수 있게? 아, 음. 저희 도시 숲에는 강이 흐르는 강은 없고요. 시냇물은 없고. 네, 시냇물은 없고 음. 하수, 처리가 될 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음. 수돗물이 아, 수도가가 옆에 있어서 물을 부어서 채워서. 예, 저수지처럼 한번 꾸며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수지처럼 이제 낚시할 수 있는 네 저수지도 만들고 옆에 보니까 수족관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유아들이 잡은 물고기를 그러면 수족관을 놓고 아, 싶다고 해서 네. 저희가 그러면 수족관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그 만드는 과정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다음 날 놀이가 또 시간이 이어지고. 연장이 됐어요. 아, 그래서 네. 그다음 날 수족관을 만들 준비물을 준비해서 음, 나뭇잎을 활용한 놀이가 네. 수족관을 만드는 새로운 간심의 놀이로 확장이 네. 그러니까 되었습니다. 시냇물을 만들어서 낚시를 했는데 그 시냇물에서 건진 그 물고기, 잡은 물고기는 네네. 또 수족관에 보호하겠다. 네네. 아이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창의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 아이디어를 낸 걸 가지고 숲놀이를 할 때는 교사의 헌신이 좀 음. 필요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지원을 그래서 계속 해 줘야 되니까 필요한 네네. 그래서 재료를 바로바로 네네. 준비해서 네. 네네. 네 놀이할 수 그래서 있게 해 줘야 되니까. 네, 교사가 얼마만큼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유아의 음. 숲놀이의 깊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네. 저희가 숲놀이를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이렇게 숲놀이
를 하면서 누리과정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 영역의 숲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건강 영역입니다. 나뭇잎을 채취하면서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었고요. 또 퍼즐 만들 때는 나뭇잎을 가위 또는 손으로 자르면서 손가락의 힘을 조절하면서 소근육도 발달시킬 수 있었고, 또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또한 낚시 놀이에서 낚시대를 잡는 손의 적절한 위치와 안정적인 자세를 찾기 위해 신체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다양한 나뭇잎을 찾으면서 또래들과 나뭇잎의 특징과 낚시 경험을 또래나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 관계 영역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는 도시 숲에는 어떤 나무가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또래들과 게임을 하면서 규칙을 준수하고, 또 게임의 승패에 상관없이 서로 격려하고, 또 수족관을 만드는 활동에서 협동놀이를 통해서 또 또래 관계가 증진되었습니다. 예술 경험 영역에서는요, 나뭇잎에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또 또래 작품을 감상하고, 또 자신과 또 다른 느낌을 표현한 친구의 작품을 존중하면서 낚시놀이를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극놀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 탐구 영역에서는요, 나뭇잎의 크기, 모양, 또 질감별 분류, 또 나뭇잎의 구조와 역할, 강합성 원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한 조각난 나뭇잎을 원래 모형대로 맞추면서 도형 감각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 낚시 놀이를 하면서 생활 속 도구 및 자석의 원리에 대한 이해 및 또 수족관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하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나뭇잎이란 주제와 놀이과정 영역 내용과 연계한 유아 숲놀이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여름에 그 산에서, 공원에서 굉장히 네네. 시원하게 보내면서도 이 나뭇잎을 가지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강의를 해주실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편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 숲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열매를 주제로 숲놀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총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 그리고 질의응답 5개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질문을 하실 링크를 더 보기에 지금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질문을 하신 분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감님께서 마지막 주에 또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